왜 독일을 이겼는지 그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일본이 건축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그 다음에 도심지의 작은 단독이 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시작할게요. 독일에 일본이 이긴 이유 2탄 면적은 똑같은데 인구가 많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높다. 그래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일본의 건축에 아주 강력한 건축이 있죠. 일본의 전형적인 저번 시간에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맞는데 도심지는 어떻게 할까? 도심지에는 콩알집이 있다. 이런 그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는 그 노하우가 장난이 아닙니다. 독일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그냥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 골강판 스테인레스죠. 알미늄을 이제 접은 거죠. 알미늄이 이제 판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알미늄을 접어서 강성을 만든 거죠. 알미늄 판넬이죠.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아니고 알미늄 스팬들이라고 그래서 알미늄 스팬들이라 가지고 일본은 알미늄 건축 자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창문 프레임도 알미늄이 많습니다. 알미늄 창호죠. 한때 일본 창호가 한국에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땅콩지 선풍을 일으키면서 단독재 시장을 열면서 일본 자재가 많이 들어왔는데 창호는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알미늄 창은 어쨌든 열 전달을 합니다. 내부로. 그래서 좋은 창호는 아니에요. 아니, 그 자체가 창이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알미늄 프레임이 얇아요. 그래서 최대한 창의 크기를 넓게. 그냥 프레임이 얇아. 프레임이 얇고. 근데 이제 플라스틱 창은 프레임이 두껍죠. 그러니까 좀 약간 디자인이 둔탁합니다. 둔탁한 거죠. 그래서 알미늄 창인데 알미늄 창호는 뭐다? 내부에 열 전달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한 창호죠. 그래서 이런 알미늄 자재를 많이 씁니다. 그 알미늄 스팬드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하가 있고 워낙 작아 14평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층이 14평이 아니고요. 3개층이 합쳐서 14평이에요. 3개층 합쳐서 14평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폭은 2.4m. 폭은 2.4m. 침대 너무 끝입니다. 2.4m 폭에 길이는 7m. 7m입니다. 일본만이 가능한 건축물인 거죠. 일본만이. 그러니까 1층 바닥이 5평이야. 5평이면 10평짜리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힘입니다. 일본의 힘이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이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이 단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습니다. 10평이라도 땅을 사서 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땅이 비싸니까. 가나랑 좀 다릅니다. 가나는 땅이 싸니까 그리고 안 춥고 안 덥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일본은 어쨌든 겨울과 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땅이 비싸죠. 비싸니까 컴팩트한 설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 싸. 왜 이런 집을 짓겠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작은 집을 좋아해요가 아니죠. 일본 사람도 큰 집 좋아합니다. 좋아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땅이 10평밖에 못 샀어. 어떻게 10평에다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땅이 왜 10평에 집을 져요?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건축이 발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들어보시면 이 좁은 집에 또 접어 또 이걸 접습니다. 이게 천만 내면 되는데 접어서 이렇게 해서 현관이 여기 있는 거죠. 현관 한번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보이는 건 좋은 건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꺾어야 돼. 꺾으면 이게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죠. 주방 세트가 여기 딱 있습니다. 냉장고 아주 기본형인 거죠. 기본형 있고 요 계단 있고 여기는 식탁만 놓으면 끝이죠. 끝입니다. 4.5에 2.4 심지어는 계단까지 있네. 끝이야. 여기로 들어가면 이 좁은 거에다가 그 일본이 사랑하는 그 화장실 세트를 다 넣었어. 여기 들어가면 1200에 1500에 목욕탕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욕탕 그 세트를 넣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만 있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 바깥에 세면대는 풀세트. 아무리 작아도 이 기본형은 아주 이 정서야. 국민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요거 공간을 만든다. 이거는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 야 5평에 이 화장실 풀세트 세탁기까지 다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주방만 있는 겁니다. 주방이 있는 거실을 만들 수. 거실은 어딨냐? 내려갑니다. 요게 거실이에요. 요게 거실. 아니 거실을 지하에다 놔요? 소리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작업실 겸 거실 겸.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여기까지 파지도 않았어. 그래서 2.4 2400에 5.9에 이제 거실이 있는 겁니다. 홈 시애터가 있고. 이 거실이죠. 계단이 나오면 여기 양쪽에 여기 창이 있죠. 여기 창이 있습니다. 여기 띠창 있죠. 반지하. 띠창 있죠. 올라가면 거꾸로 올라가면 와 5평에 방 2개 나옵니다. 대박. 5평에 방 2개. 심지어는 여기 세면대를 옷장을 열면 여기 세면대가 있어. 이빨 따고 세수하고 혹시나 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급한데 이빨 닦는 게 급한가? 코를 푸는 게 어쨌든 여기서 미닫이로 하는 거죠. 미닫이. 왜냐면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열어놓으면 거대한 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에 2.4, 2.8에 2.4라는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입니다. 이 목조택이고 사진을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창이 집은 작지만 창은 큰 거죠. 심지어 이 주방이 좀 스테인리스 이제 아주 그냥 보이는 막 이런 주방 제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냉장고 갖다 놓겠죠. 이제 계단이 이제 오픈형 나선형 계단인 거죠. 왜냐면 이 계단이 어떻게 보면 빛의 기둥인 거죠. 빛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빛을 계속 유입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하입니다. 장난 아니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 햇빛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천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이 양쪽 창에서 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거실입니다. 요게 이제 3평 거실이에요. 4평.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건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가 왜 건축이 발전을 못할까? 땅이 싸. 굳이 뭐 작은 집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난 건조해. 그러니까 뭐 단열을 안 해도 돼. 창을 안 껴도 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건축을 어떻게 보면 발전을 못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은 건축이 발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당연히 독일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축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빛이죠. 빛. 천창처럼 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칠해요. 하얗게. 이 빛이 2층에서 빛이 계속 반사돼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요게 벽이 이제 뚜루룩 접으면 벽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어놓으면 큰 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우선 없어. 2 부부만 살아. 그럼 열어놓고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어컨, 냉난방기입니다. 난방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만 데핀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죠. 굳이 뭐 바닥 난방을 할 거냐. 그래서 약간 일본이 약간 좀 춥습니다. 실내 온도가 약간 낮아.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스웨터를 입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바닥 난방을 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고 반팔 입는 쾌적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난방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닥까지 데펴서 하는 이 방식은 안 맞는 겁니다. 바닥이 좀 차더라도 양말을 신으면 되죠. 덧신을 신고 이런 것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알미늄 창호죠. 알미늄 창호 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죠. 우리나라보다는 안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창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천창이 지하까지 빛이 떨어지는 거죠. 천창 있고 햇볕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창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장문을 딱 열면 세면대가 있네. 세면대가 있네. 그게 세면대가 필요할까?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네. 손 씻고 자라고 세수하고 여기서 그냥 곧바로 자는 걸로. 여기서 공부하다가 1층까지 내려가서 불편하잖아. 그런 그러니까 일본의 콩알집이었어요. 디자인 1.7 훌륭합니다. 일본 건축이 왜 독일을 이겼는지 그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일본이 건축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그 다음에 도심지의 작은 단독이 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쨌든 배울 게 많은 게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본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10평의 집을 어떻게 짓냐? 이렇게 3층으로 단지하 4평, 5평, 5평, 14평. 편리성 1.3. 편리하지는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환경에 되게 쾌적하고 편리한 집을 사실은 진 겁니다. 가성비는 당연히 높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가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향으로 최대한 한쪽 면으로 몰았습니다. 가성비는 1.6.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높죠. 아주 높습니다. 아이디어는 1.6이었어요. 그래서 7.8. 높은 점수 줬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은퇴 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과 도심지의 땅콩집, 콩알집을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일본이 독일한테 집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축구까지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힘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